대기업 회장이 아들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허름한 차림을 한 채 예비 며느리를 마주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죠. 아들은 예비 신부의 실제 모습을 믿지 못한 채 아버지에게 대드는데요. 과연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고 거리에서 방황했지만 어느 국밥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한 끼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그 경험 이후 이정우는 인생에서 사람의 진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죠.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되새기곤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이태훈의 전화를 받은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태훈은 아버지의 호텔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면서도 늘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스타트업에 관심을 보이며 틈틈이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호텔 경영을 배우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 노력했죠. 그래, 8시에 집으로 오너라. 가정부에게 저녁 준비하라고 할게. 그날 저녁 이태훈은 약혼녀를 데려와 아버지에게 인사시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서연, 온라인 쇼핑몰 CEO로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우아한 말투와 세련된 옷차림은 누구나 한눈에 성공한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서연은 이정우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회장님,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훈 씨에게 아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연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서연은 완벽한 매너와 지식을 뽐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호텔 산업의 최신 트렌드부터 경제 동향까지 그녀의 대화는 세련되고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의심했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이 너무 완벽해 보였고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태훈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정우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태훈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사업 파트너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엔 사업적인 관계였는데 태훈 씨의 진실된 모습에 끌렸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이정우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본 이정우는 진심과 연기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는 이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태훈이 서연을 데려간 후 이정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처럼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알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봐야 해. 이정우는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최서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그녀의 온라인 쇼핑몰은 분명 성공적이었고 언론에도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는 직접 그녀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이정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죠. 태우는 아버지가 서연을 의심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은 태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서연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이 햇빛에 반짝였죠. 솔직히 말하마. 그녀에 대해 좀 의심이 가는구나. 태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서연이는 진심입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다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서연이도 자기 사업으로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이정우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모습이 보였지만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겪은 경험들이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지. 너도 알잖니. 내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태우는 답답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알기에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정우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이다. 아들, 너는 내 결정을 믿어주겠니? 태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정우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서연의 일상을 조사해 그녀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파악했어요. 그중 강남의 한 유명 카페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주 수요일 오후 그곳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다는 정보를 얻었죠. 수요일이 되자 이정우는 낡은 점퍼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변장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호텔 체인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정우는 카페 앞에서 폐지를 줍는 척하며 서성였습니다. 날씨는 쌀쌀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보내거나 아예 시선을 피했죠. 이런 상황이 익숙한 이정우는 담담하게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마침내 서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살짝 긴장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아가씨, 혹시 버리는 종이컵이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은 폐지값이 떨어져서.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정우를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스쳤어요. 곧 인상을 찌푸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필요하면 주워가세요. 서연은 코를 막으며 뒤돌아섰고 빠른 걸음으로 카페를 벗어났어요. 이정우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던져진 종이컵을 주었죠. 역시 이정우의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서연의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어려운 사람을 향한 무시와 냉정함을 드러냈죠. 그가 젊은 시절 도움을 받았던 국밥집 아주머니의 따뜻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정우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이정우는 서연이 태훈에게 적합한 배우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오늘은 그녀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 평소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정우는 한 번 더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판단할 수 없지. 하지만 진정한 모습은 분명 드러나기 마련이야. 이정우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진심을 확인해 볼 생각이었어요. 서연의 반응을 확인한 후 이정우는 그녀가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본성이 그런 것인지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 모임을 핑계로 이정우는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정부 김 여사에게 조용히 관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김 여사 아무도 모르게 서연 씨의 행동을 지켜봐 주세요. 특히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죠. 김 여사는 수십 년간 이정우를 모셔온 충직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사 날 서연은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우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당연한 일이지. 저녁 내내 서연은 완벽한 매너로 이정우에게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대화도 막힘없이 이어갔고 태훈을 향한 애정 표현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정우는 의도적으로 여러 번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전화를 받고 오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야 할 것이 있네요. 매번 이정우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김 여사는 조용히 서연을 관찰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이정우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연 양이 회장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고가의 장식품과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심지어 몇몇 물건 앞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정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을 검색하는 모습도 포착했어요. 서재에 있는 골동품 시계를 보면서 웃는 모습도 봤죠. 이것만 해도 수억은 넘겠네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이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서연은 태훈보다는 이정우 가문의 재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해 놓았습니다. 서연 양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김 여사가 건넨 녹음기에서는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응, 거의 다 된 것 같아. 태훈이는 완전히 넘어왔고 아버지도 조금만 더 공략하면 돼. 결혼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김 여사 고맙네. 이 이야기는 아직 태훈에게 하지 말게. 이정우는 한 가지 더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이정우는 다시 한번 변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낡은 점퍼와 바지, 오래된 모자를 쓰고 허름한 국밥집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이 국밥집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인은 젊은 여성 박지수였어요. 날씨는 제법 쌀쌀했고 저녁 시간이 되자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배고픈 표정으로 문 앞을 기웃거렸어요. 가게 안에서 따뜻한 국밥 냄새가 풍겨나왔고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박지수는 가게 문을 닫다가 이정우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잠시 이정우를 바라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추운데 밖에서 뭐 하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이정우는 놀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다가온 것이었어요. 아니, 돈이 없어서. 박지수는 이정우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추운데 배고프면 더 춥잖아요. 이정우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그를 힐끔거렸지만 박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좋은 자리로 이정우를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뜨거운 국밥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박지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반찬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양은 일반 손님들보다 더 많았어요. 많이 드세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해요. 그래야 힘이 나죠. 이정우는 박지수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려워 보이는 노인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베풀었어요. 먹는 내내 박지수는 이정우가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살펴보았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난 후 이정우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소.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오랜만이네. 박지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 순간 이정우의 머릿속에 오래전 자신이 도움받았던 국밥집 아주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그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준 그 여인의 모습이 박지수와 겹쳐 보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도 국밥집을 하셨소? 박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40년 넘게 국밥집을 하셨어요. 저는 5년 전부터 어머니 일을 이어받았죠. 이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그 국밥집 아주머니의 딸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서울에는 수많은 국밥집이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딸이구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요. 박지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이정우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박지수가 훨씬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씨는 어떤 화려한 겉모습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이정우는 결심했어요. 아들 태훈에게 서연의 본 모습을 알려주고 어쩌면 박지수와 같은 진심 어린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우는 사무실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최서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녀의 과거와 현재 모든 관계를 파악하고 싶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의심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죠. 이틀 후 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말해보게. 최서연 씨는 지난 3년간 3명의 부유한 남성과 교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재벌가 2세나 성공한 사업가들이었죠. 그리고 매번 관계가 깊어질 때쯤 갑자기 문제가 생겨 헤어졌습니다. 이정우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어떤 문제지? 한 번은 상대방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관계를 끊었고 다른 한 번은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어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서연 씨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그녀가 다른 남성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서연의 전 애인으로 두 사람이 태훈 씨의 재산을 어떻게 이용할지 논의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정우는 파일을 펼쳐 메시지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연과 한 남성의 대화가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해. 태훈이 완전히 넘어왔어. 결혼하면 호텔 지분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의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아? 조금 까다롭지만 곧 무마될 거야. 심지어 약점도 잡았어. 그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태훈에게서 들었거든. 필요하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어. 이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까지 약점으로 삼을 생각이었어요. 태훈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말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비서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서연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일주일 전 태훈과 약혼한 이후였어요. 이정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확인한 후 태훈을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태훈은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일이 있음을 직감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정우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상처를 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지만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태훈아, 서연에 대해 알아낸 것이 있다. 이정우는 모든 증거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던 태훈도 메시지와 사진들을 확인한 후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해. 태훈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어요. 이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다시 생각해봐.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야.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태훈은 서연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거들을 가방에 넣어 들고 왔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정은 확고했어요. 서연이 도착했을 때 태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그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태훈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서연 앞에 펼쳐 보였어요. 이게 다 뭐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설명해 줄 수 있어?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난 사진, 그리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메시지들. 서연은 처음엔 발뺌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아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누가 이런 거짓 증거를 만든 거야? 내 아버지지. 처음부터 날 싫어했잖아. 하지만 태훈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메시지 내용 중 서연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지적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내 프라이버시를. 태훈이 차갑게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내가 내 인생을 이용하려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서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눈물 어린 표정은 사라지고 냉담하고 계산적인 눈빛이 돌아왔죠. 그래요. 내가 돈 많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게 잘못인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 해요. 태훈은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세상에,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난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 쇼핑몰 성공도 거짓이었어?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반은 사실, 반은 과장이었죠. 사업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빚도 많아요. 당신과 결혼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죠. 태훈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은 마지막으로 태훈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태훈의 뒷모습은 무거웠지만 결연했어요. 그날 밤 태훈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이정우는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태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다 끝냈어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정우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상처받은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더 큰 불행을 피한 것에 안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 법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올 거다. 태우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 국밥집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다시 일어나셨는지. 이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태우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진정한 빛이 보이는 법이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태우는 서영과의 일을 털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호텔 사업에 더 열중하며 아버지가 쌓아온 기반을 더욱 견고히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태우는 사무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근처 식당으로 피하게 되었죠.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그 국밥집이었습니다. 이정우가 몇 달 전 방문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박지수가 수건을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태우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서영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진실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국밥을 먹는 동안 태우는 자연스럽게 지수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30살 어머니의 국밥집을 이어받아 5년째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주말마다 근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죠. 사실 평일에도 가끔 어르신들께 국밥을 가져다 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거든요. 태우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그는 국밥집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 후로 태우는 종종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국밥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곧 지수의 존재가 더 큰 이유였음을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지수는 태훈의 호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태훈은 지수의 봉사활동에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정우는 아들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태훈이 종종 국밥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혹시 그곳이 자신이 방문했던 곳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이정우는 태훈에게 물었어요. 요즘 자주 가는 국밥집 혹시 주인이 박지수라는 사람이니? 태훈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이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변장하고
그곳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태우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수가 몇 달 전에 친절하게 대해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마 그분이 아버지였나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단다. 내가 조사해봤는데 박지수는 바로 30년 전 자신을 도와줬던 국밥집 아주머니의 딸이었어. 태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이정우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박영숙 여사. 내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때 그녀의 따뜻한 한 끼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녀의 딸이 우리 아들과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연의 신비로움에 감동한 듯 했어요. 30년 전 한 끼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너도 없었겠지. 태우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더욱 진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의 따뜻함과 진심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훈과 지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둘은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잘 맞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어요. 태훈은 지수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씨의 날이 갈수록 더 반했고 지수는 태훈의 성실함과 진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태훈이 지수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였어요. 박영숙 여사는 이제 국밥집 일선에서 물러나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들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태훈이 자신을 소개하자 영숙 여사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이정우 씨의 아들이신가요? 태훈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영숙 여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눈빛이 아버님을 닮으셨네요. 30년도 더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날 저녁 태우는 지수에게 청혼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지수의 국밥집 뒤편 작은 정원에서요. 달빛 아래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지수야, 나와 결혼해 줄래?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훈 씨.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태훈은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이정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팔을 벌려 태훈을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기쁘구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호텔 웨딩홀 대신 두 사람은 한적한 교회의 작은 채플을 선택했어요. 지수의 부모님과 태훈의 아버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이정우는 조용히 박영숙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서로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영숙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 그 젊은이가 이렇게 성공해서 다시 찾아올 줄 알고 계셨나요? 영숙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그날 제가 해드린 국밥 한 그릇이 이정우 회장님께 그렇게 의미 있었다니 놀랍네요. 이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베풀어 주신 따뜻한 한 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영숙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드린 한 끼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정말 인연이네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더 자주 봐요. 결혼식장 한편에서 태훈과 지수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갈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젊은 커플을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인생은 참 신비로웠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녁이 깊어갈 무렵 이정우는 조용히 뒤뜰로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인연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태훈과 지수는 결혼 후 호텔 사업과 국밥집을 함께 운영하며 두 가지 세계를 아름답게 조화시켰습니다. 그들은 호텔 내에 작은 국밥 레스토랑을 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정우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어요. 한 그릇의 국밥이 가져온 기적. 세상의 모든 인연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법이지.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